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신비로운 얼음 덩어리가 모조리 사라진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의 맨 끝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얼어붙은 대륙에는 인류가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얼음을 순식간에 녹여버려서 지구에 어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쪽 끝 대륙으로 여행을 떠나보죠. 유럽 전체보다도 훨씬 큰 이 땅덩어리는 온통 하얀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바다 표범들이 뒹굴고 고래들이 헤엄치며 펭귄들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평화로운 풍경 뒤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플로리다 주만한 크기의 괴물 같은 얼음 덩어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폭이 무려 130km에 달하는 이 빙하는 사람들이 최후의 날 빙하라고 부를 정도로 위험한 존재죠. 만약 이것이 완전히 녹아버린다면 전 세계의 바닷물 높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질 거라는 게 과학자들의 예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십 년씩 기다릴 수 없으니까 지금 당장 몇 초 만에 이 모든 과정을 가속화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거대한 빙하가 순식간에 녹아서 주변 바다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 엄청난 양의 물이 인도양을 거쳐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의 바닷물 높이가 65cm 올라갔죠. 샌프란시스코의 낮은 지대 거리들이 바닷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이애미 해변가는 완전히 물바다가 됐고 뉴올리언스도 마찬가지로 물에 잠겨버렸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거대한 빙하 덩어리 밑에는 빠른 속도로 흐르는 거대한 지하강이 숨어 있거든요. 이 지하 수로 시스템은 마치 거대한 뱀처럼 얼음층 아래를 굽이굽이 흐르고 있어요. 빙산에서 녹아나온 물이 이런 지하강을 더욱 불어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구 내부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지열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녹는 과정은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되지만 결국 거대한 얼음 블록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면서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빙하 불안정성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의 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신비로운 얼어붙은 대륙 밑에는 수많은 지하 수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런데 이런 매혹적인 지하 세계로 안내해드리기 전에 먼저 이 남쪽 대륙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설명해 드려야겠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지구 기후 시스템의 핵심적인 엔진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규모를 비교해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평균 두께가 2.2km가 넘는 얼음층이 1450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을 덮고 있어요. 이것은 미국 전체 면적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죠. 총 면적으로 따지면 26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데 이는 아시아 대륙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곳에는 지구 전체 얼음의 약 88%가 몰려 있고 현재 지구상 담수의 약 58%가 이 얼음 속에 갇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북극처럼 얼음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과는 달리 이곳에는 얼음 밑에 실제 땅이 존재하죠. 물론 땅의 97%가 얼음으로 덮여 있어서 평상시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얼음층 아래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형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100만에서 25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바다가 이 두꺼운 얼음층 밑에 숨어 있거든요. 만약 이 모든 얼음이 단 몇 분 안에 녹아버린다면 해수면이 무려 75m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20층 높이 빌딩 전체가 물에 잠길 정도의 높이로 인류 문명의 대부분을 물속으로 가라앉힐 수 있는 무시무시한 수치입니다. 이런 엄청난 붕괴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곧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 얼음 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것들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천 년, 수백만 년 동안 갇혀있던 고대 미생물과 바이러스들이 방출되면서 인류가 전혀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대 병원체들은 현재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와도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 인간의 면역 시스템은 이런 고대 병원균들과 한 번도 접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즉, 사전에 진화적으로 노출된 경험이 없어서 자연적인 방어 능력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고 최첨단 의료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병원체들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약물에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일부 감염의 경우 장기간 지속되는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더욱 강력한 항생제나 지속적으로 약물을 방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수도 있죠. 다행히도 우리는 이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나노기술 기반의 약물 전달 시스템이나 개인 맞춤형 치료법들이 이런 극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한의 의료 상황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2억 명의 사람들이 알약을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고 있거든요. 딱딱한 정제 대신에 부드럽고 사용하기 쉬운 젤 형태로 약을 복용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런 기술들은 미래의 생존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얼어붙은 풍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기이한 생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면서 바다 바닥을 관찰할 수 있고 바로 위쪽으로는 얼음의 아래쪽 면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말미잘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바다 생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 극한의 추위와 압력에 적응한 놀라운 생명체들입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은 얼음 아래쪽 면에 구멍을 뚫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작은 생물들도 찾을 수 있는데 물고기들과 갑각류 같은 것들이죠. 발견하게 될 이 생물들은 보통 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특이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종들이거든요. 이들 중 일부는 영하의 극한 온도에서도 혈액이 얼지 않게 하는 특별한 부동액 단백질을 만들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미잘은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식물처럼 살아가는데 이곳의 말미잘들은 물속에서 꿈틀거리며 움직여 다닙니다. 과학자들도 아직 이들이 정확히 어디로 가려는 건지 연구 중이라고 하죠. 그 차가운 어둠 속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자랄 수 없을 텐데 과연 이 생물들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남는 걸까요? 이들의 생존 전략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생물보다도 독특하고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해류에 의해서 떠내려온 플랑크톤이나 작은 유기물 조각들을 먹고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다른 매우 이상하고 다소 역겨운 것도 먹고 있어요. 마치 냉장고 뒤쪽에서 썩고 있는 오래된 음식 같은 바다의 찌꺼기들 말입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이 생물들은 수백만 년 된 썩은 뼈다귀와 시체들, 그리고 지구가 지금보다 훨씬 따뜻했던 시절에 존재했던 고대 박테리아들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몇 개의 거대한 빙하들이 더 있거든요. 이들은 마치 거대한 시한폭탄처럼 언제든지 바다로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근 빙하들이 분리되고 녹으면서 더 많은 물이 바다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서 다른 빙하들도 곧 떨어져 나갈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면서 미국 동부 해안에 2개 반 정도 되는 주요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있죠. 이런 상황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보스턴, 뉴욕, 마이애미가 침수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도시들이 하나 둘씩 물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극 해안 바로 앞에서는 정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모든 얼음이 녹으면서 오히려 해수면이 떨어지고 있고 더 멀리 있는 지역의 해수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을 과학자들은 중력 효과라고 부르는데 정말 신기한 물리학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남극 빙상이 워낙 거대하고 무거워서 무게가 무려 260억 메가톤에 달하기 때문에 주변 바다에 강력한 중력을 가해서 근처 해수면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음이 녹으면 그 중력의 힘이 사라져서 근처 해수면은 내려가고 다른 곳에서는 더 높아지는 거죠. 이는 마치 거대한 자석이 사라지면서 주변의 쇠 조각들이 다시 배치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남극 동쪽 끝에 있는 덴만 빙하와 스콧 빙하가 녹았습니다. 이로 인해 바다에 1.6m 물이 추가되어서 현재 해수면이 4.3m 상승했죠. 미국은 이제 소중한 국립기념물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퍼슨 기념관이 물에 잠겼고 펜웨이 파크도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자유의 여신상도 이제 무릎까지 바닷물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 주요 해안 도시들도 침수됐습니다. 상하이, 라고스, 뭄바이, 자카르타 같은 항구 도시들이 짠물에 완전히 잠겨버렸죠. 바닷물이 농경지로 흘러들어가면서 농작물들을 파괴하고 있고 우리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지하 대수층도 이제 바닷물에서 넘쳐흐르는 염분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런 염분 침입은 몇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어서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오염이 소금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극의 얼음에는 인간에게 위험한 특성을 지닌 박테리아들이 있거든요. 이런 박테리아들 중 일부는 감염을 일으키고 낭포성 섬유균 같은 질병과 관련이 있지만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들은 수백만 년 동안 격리된 환경에서 진화해왔기 때문에 현재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와도 다른 독특한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정말 무서운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항생제에 완전히 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 이들이 우리 세계의 박테리아들과 유전자 일부를 주고받는다면 약물 내성이 더욱 강해져서 더 많은 박테리아들로 퍼져나갈 겁니다. 이런 현상을 과학자들은 수편적 유전자 전달이라고 부르는데 박테리아들이 서로 유전 정보를 공유하는 무서운 능력을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인간들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박테리아 감염과 제대로 싸울 수 없게 되거든요.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도 좋지 않지만 모든 할리우드 악역들이 그렇듯이 이 박테리아들도 좋은 면이 있습니다. 자연계에서는 선악의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서 위험한 것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들은 우리가 새롭고 더 효과적인 항생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독성 폐기물 처리장을 청소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고 플라스틱을 대체할 새로운 생분해성 물질의 일부가 될 수도 있죠. 일부 고대 박테리아들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연구하면 우주 탐사나 극지방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많은 얼음이 깨지고 녹아내리면서 다른 생태계들도 균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녹아내리는 얼음이 해류가 흐르는 방식을 바꿔놓고 있거든요. 이 모든 얼음이 녹기 전에는 바닷물이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런 바다의 순환 시스템은 지구 기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거든요. 진한 염분이 들어있는 물은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았고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밀도가 낮은 물을 표면으로 밀어올렸죠. 물이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처럼 작동해서 열과 영양소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운반했습니다. 이것은 바다 생물들의 생존에 정말 중요한 요소였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적도 지방의 열이 극지방으로 전달되고 극지방의 차가운 물이 적도 지방으로 이동해서 지구 전체의 온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녹은 빙하에서 나온 담수가 상황에 개입하면서 해수면의 물은 덜 짜고 밀도가 낮아져서 가라앉지 않게 됐습니다. 마치 바다의 컨베이어 벨트가 고장난 것 같아요. 더 이상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열을 제대로 옮길 수 없게 됐거든요.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지구 전체의 기후 패턴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학자들은 북극의 얼음이 녹는 것이 따뜻한 걸프 해류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극 얼음의 융해가 어떤 조건에서 우리 기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아직 연구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빙산이 남극에서 떨어져 나와 대서양에서 더 멀리 녹으면 해양순환의 변화가 빙하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역설적이지만 지구 온난화가 결국 새로운 빙하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융해가 주로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라면 우리는 아마도 더 따뜻한 지구를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우리가 걱정해야 할 전부가 아닙니다. 바다와 대기 사이의 열 패턴이 끊어진다는 것은 바다 밑바닥에서 표면으로 영양소가 이동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영양소 순환이 멈추면 바다 생태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어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에 꼭 필요합니다. 바다 먹이 사슬의 맨 아래에 있는 이 작은 조류들은 작고 준유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바다 생명의 기초가 되는 존재들이에요. 바다 생물들에게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거든요. 플랑크톤이 사라지면 작은 물고기들이 사라지고 결국 큰 물고기들과
생물들과 해양 포유류들도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식물성 플랑크톤이 남극 해역 주변의 식물성 플랑크톤과 같은 운명을 겪는 건 아닙니다. 녹아내리는 얼음은 철분을 공급해서 식물성 플랑크톤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기도 해요. 실제로 이런 현상은 물 위 이전에 얼음에 묻혀있던 영양소들로 가득 차면서 일시적으로 대규모 조류 번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자연의 비료가 바다에 뿌려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지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 모든 얼음이 녹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구가 훨씬 더 뜨거워질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일시적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어서 전체적인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첫째로 얼음은 반사율이 높은 표면을 통해 지구를 더 시원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구 표면에서 햇빛을 반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어서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얼음이 녹아버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얀 얼음 대신에 어두운 바다나 땅이 드러나면서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어 온도가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빙하가 녹고 물이 따뜻해지면서 물속의 미세한 균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어요. 숲에서 죽은 나뭇잎이 분해되는 것처럼 말이죠. 미세한 균류들은 바다의 죽은 물질들을 분해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바다가 따뜻해질수록 더 많은 죽은 물질이 분해되어서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거죠. 이는 온난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녹아내리는 빙하가 짠 바닷물 위에 담수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다는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다시 온난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제 남극 대륙의 나머지 부분이 거대한 덩어리들로 부서지면서 빠르게 녹고 있어요.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녹아내린 물이 바다로 쏟아져 들어가는데 놀라운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자연의 경이로운 모습들 말이에요. 그랜드 캐년보다도 110km나 더 긴 거대한 협곡 시스템이 해수면 아래 3.7km에 걸쳐 내륙에서 해안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협곡은 과거 따뜻했던 시기에 흘렀던 거대한 강들이 만들어낸 흔적으로 보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협곡이며 이제 1600만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래된 보스토크 호수를 볼 수 있게 됐어요. 부피 기준으로 세계에서 6번째로 큰 호수죠. 모든 얼음이 녹았으니까 피크닉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생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농담을 할 상황은 전혀 아니겠죠. 지구 전체가 재앙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크닉을 하고 싶다면 보스토크 호수에 사는 미생물들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1600만 년 동안 우리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진화해 왔거든요. 과연 이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가 알겠어요? 이런 고대 생물들과의 첫 접촉은 인류에게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면이 이전보다 훨씬 높고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협곡을 감상하거나 보스토크 호수를 구경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단계를 목격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얼음 조각까지 모두 녹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해수면은 73m 이상 상승했어요. 이런 급격한 상승은 사람들을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2%, 32억이 넘는 사람들이 해안 선처에 살고 있는데 대다수가 남극 대륙의 얼음이 몇 분 만에 녹으면서 익사하고 말았어요.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이 되었고 문명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런던, 파리, 베니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사랑하던 모든 주요 해안 도시들이 물속으로 잠겨버렸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재앙적인 사건으로 부상당하거나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했어요. 물이 처음 육지로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차를 타고 내륙으로 피할 만큼 영리했던 사람들은 고지대에 도달할 수 있었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할 시간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그런 운 좋은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죠. 정부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서 긴급 구조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안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이 익사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고층 빌딩 꼭대기에 있는 절망적인 사람들을 구출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해군과 해안 경비대가 총동원되어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 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상황에서 헬리콥터가 충분할까요? 이 사람들을 구출할 만큼 충분한 배들이 있을까요? 정부는 어떻게 파괴된 모든 기반 시설을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건 담수와 바닷물이 섞여버린 갑작스러운 담수 부족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전력시설, 통신망, 교통망 등 현대사회의 모든 인프라가 한순간에 파괴되어 버린 상황에서 복구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심각한 식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갑자기 내륙 지역이 가장 인기 있는 부동산이 되었습니다. 미국 중서부에 사는 사람들은 부유한 해안 엘리트들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우 행복해하고 있죠. 덴버, 미니애폴리스, 라스베이거스가 지금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에요. 과거에는 변두리 취급받던 내륙 도시들이 이제 새로운 경제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구 남부 국가들은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인구 1억 7천만 명의 방글라데시 전체가 물속에 잠겨버렸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각국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많은 곳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저지대 국가들도 거의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수백만 명의 기후 난민들이 내륙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얼음이 사라지면서 이제 또 다른 것이 녹아야 할 차례입니다. 바로 영구 동토층이죠. 4만 5천 년 이상 극지방에서 얼어있던 토양이 녹으면서 그 아래 갇혀있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방출되어 지구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영구 동토층을 더 많이 녹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연쇄 반응은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매우 어려운 과정이어서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마치 누군가가 냉동 저녁 식사를 전자레인지에 넣은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유기체들이 갓 녹은 고대 유기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트름으로 내뿜어 지구 온도를 더욱 상승시키고 있어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25배나 강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생물들의 트름을 들이마시면서 더워지고 있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더 악화될 수 있어요. DNA 바이러스들이 영구 도층에서 녹아나와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천연두나 탄저균 같은 위험한 병원체들이 영구 동토층에 보존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 속에서 백신을 만드는 것은 전에 없던 도전이 될 겁니다. 게다가 지구는 6에서 11도씨 정도 따뜻해졌어요. 열기가 전체 빙상을 녹게 만들었지만 이제 이런 변화들로 인해 지구 평균 기온이 거의 29도씨에 달하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룡이 살던 중생대의 기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류가 경험해 본 적 없는 극한의 환경입니다.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주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는 캐나다, 알래스카, 새롭게 공개된 북극과 남극 지역들이죠. 이곳들이 새로운 열대 낙원이 된 거예요. 3,500만 년 전 남극은 뉴질랜드 같은 온대 우림이었습니다. 거대한 양치류와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고 현재의 호주나 남미와 비슷한 동물들이 살고 있었죠. 32억 명이 목숨을 잃고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도 없을 거고 더 많은 온난화나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오는 일도 없을 겁니다. 물론 육지와 물이 갑자기 자리를 바꾸지 않는 한 더 나쁜 상황은 생각할 수 없겠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경고 신호입니다. 인류는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